있는 탱크거든요. 그러니까 리사이클하는 탱크인데 이제 물이 수처리가 역수해가 되면 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 밸런스 탱크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이 정수위 밸브에서 이제 물이 직수가 공급되는 원리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저쪽 솔레노이드, 하얀 게 솔레노이드 밸브고요. 이쪽이 이제 솔레노이드 밸브가 열리면서 이쪽이 물이 빠지면서 다시 밸런스 탱크 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한번 개방이 되면 멈추질 않아가지고 밸런스 탱크가 고수위가 뜨거든요. 그 고장 때문에 솔밸브에 좀 이상이 있는 줄 알고 그것만 갈았거든요. 그리고 저쪽 보면은 맨 꼭대기에 공기 빼주기도 해봤고, 근데 수동으로 온오프를 해봤더니 온은 잘 되는데 오프가 정상 수위에서 도달하면은 멈춰야 되는데 정수위 밸브가 멈추지 않아가지고 고수위가 또 떠서 이거를 지금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지금 교체를 할 건데 이게 지금 1차 측에서 저쪽 밸브를 잠가주고 좀 밀리는 물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밀리는 물은 그냥 만약에 저기 버터플라이 밸브가 지금 오래됐기 때문에 좀 밀릴 거예요. 그 상단에 또 밸브를 또 잠글 건데 밀리더라도 이쪽까지 오면은 프렌치에서 물이 떨어질 거예요. 밑에는 그냥 기계실 바닥이기 때문에 저쪽 프렌치가 있기 때문에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관점은 뭐냐면 이게 무게예요, 무게. 이게 사람이 어느 정도 들 수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사다리로 들고 올라오기가 불편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체인 블록을 이용해가지고 저쪽 잔넬 같은 거 보이시죠? 잔넬. 저런 잔넬에다가 걸칠 거예요. 걸쳐가지고 체인 블록으로 해가지고 이 정수위 밸브를 밑으로 내리고 새 거를 올릴 거예요. 그리고 프렌치 1차치 거 분리해주고 2차치 거 분리해줘서, 그리고 솔레노이드 밸브에서 물이 나오는 요 배관 요것도 분리해주고요. 그리고 요 솔레노이드 밸브가 전기선도 분리해줄 거예요. 전기선은 어디서 왔냐면 제어장치에서 온 거야. 제어장치를 그 제어장치 쪽에서 전기 신호가 안 들어가게끔 수동으로 조치를 해준 다음에 요 작업을 한 다음 주 정도에 작업을 들어가려고 해요. 자, 이제 제어반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제어반이고요. 지금 밸런스 탱크에서 여기 보시면은 자동으로 돼 있죠. 이 자동을 수동으로 바꿔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물 수위가 떨어지면은 얘가 솔밸브에 신호를 줘가지고 전기를 보내줘서 그 솔밸브가 개방이 되거든요. 뭐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자동을 이제 수동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수동으로 바꿔주고 클로스가 되죠. 그러면 뭐 이제 전기가 신호가 안 가겠죠. 밸런스 탱크에 물이 줄어도 이 상태에서 작업을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솔밸브에 전기가 안 들어가겠죠. 자, 이 제어 장치는 순환펌프, 저희가 순환펌프가 4대가 있는데 그 4대를 가동해주는 제어기예요. 뭐 밸런스 탱크의 센서라든지 약품 센서라든지 모든 게 다 여기서 뭐 실행이 되고 있는 거죠. 열면은 제가 전에 초보 전기 전자 접촉기 자기 유지 올린 영상이 있거든요. 그때 영상에 뭐라고 했냐면 자기 유지 같은 경우도 전자 접촉기도 릴레이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뭐 이렇게 열면은 이제 마그네틱 스위치가 있죠. 그 다음에 차단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어 레벨 제어 레벨 뭐 스위치들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저게요, 릴레이예요. 릴레이.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신호를 가했을 때 릴레이가 불이 켜져 있으면 이거는 작동이 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꺼져 있으면 작동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그래가지고 아까도 제가 보시면은, 자, 화면에서 보세요. 화면에 불이 켜져 있는 것들이 보이죠? 근데 아까 솔밸브를 한번 열어볼게요. 이 상태에서 어떤 불이 켜지나 그걸 확인해 볼게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솔밸브를 ON을 시켜줄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불이 켜지는지 확인이 될 거예요. 자, 보셨죠? 이게 어떤 전자기기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스위치가 필요하거든요. 접점이 붙었다 뺐다 해주는 스위치가 필요한데 이 릴레이가 그런 역할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많아가지고 복잡해 보이지만 뭐 여러가지 이제 저희가 기계장치가 이렇게 크잖아요. 근데 여기에 모든 게 제어기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제어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신호를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 하나하나의 기계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신호를 보내주면 릴레이가 신호를 보내주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개수만큼
기계 장치들이 그게 동작할 수 있는 전자 기기가 있다는 소리예요. 많아가지고 복잡한 거지 하나씩 하나씩 뜯어보면은 그렇게까지 복잡하지는 않아요. 신호를 받아가지고 움직이는 이 전자 기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리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기계 설비 유지 관리를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기본 지식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계 설비를 관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인버터예요. 인버터. 그 모터를 그 회전수를 빠르게 하고 적게 하고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45Hz라고 나와있죠. 각 속도가 높아지면은 회전 속도가 높아지는 거고 모터의 회전 속도가 높아지면은 모터가 빨리 도니까는 그만큼 관의 압력이 세지는 거죠. 순환이 더 빨리 되는 거죠. 뭐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파수를 낮게 하면은 모터가 중심축이 적게 돌기 때문에 펌프가 천천히 돌겠죠. 그럼 물압력이 적어지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다 제어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셨고, 그리고 정수기 밸브를 교체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수기 밸브를 이제 뜯어볼 거예요. 사양은 비슷한 걸로, 똑같은 걸로 했어요. 허용 압력은 1메가 파스칼. 최소 차압은 0.5메가 파스칼. 그리고 관구경은 100A짜리. 이거를 1메가 파스칼을 킬로그램 퍼 센치 자승으로 킬로그램으로 바꾸려고 하면 그냥 보통 10만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최대 허용 압력이 10kg라는 소리예요. 10kg 엄청 센 거예요. 지금 보통 우리가 가정집에서 쓰는 수도꼭지가 물을 나왔을 때 이렇게 수도꼭지 15A짜리 수도꼭지죠? 그걸 이렇게 막아버리면 막을 수 있잖아요. 그 정도가 한 2kg의 압력으로 가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아도 물이 삐져나온다. 그거 한 3-4kg는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얘가 허용 압력이 10kg인데 10kg 엄청 센 거죠. 아까 들어보니까 이 박스를 들어보니까 한 30kg? 35kg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수기 밸브예요. 꺼내볼게요. 자, 1차 측이 이쪽이죠. 화살표 방향이 되어있죠. 솔밸브가 반대편에 있죠. 아까 올라갔을 때는 반대편이 있으니까는 이게 뒤집어지면 되겠죠. 이게 가격이 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넘어지면 위험하니까 조심히 나가야 돼요. 제가 아까 올라갔을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1차 측에서 플랜트하고 연결을 하겠죠. 이제 물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1차 측이에요. 여기까지가 1차 측인데 이쪽으로 물이 못 올라가요. 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6kg예요. 4kg든지 뭐 그건 상관이 없어요. 네, 압이 걸려있죠. 1차 측까지. 위에는 닫혀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위쪽으로 여기가 6kg라고 하면은 이 위쪽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물이 또. 그러면은 이 위쪽에서 똑같은 압력이 걸리겠죠. 6kg. 근데 안에 있는 패킹이 있는데 그 패킹이 스프링에 의해서 0.32 정도의 스프링 압에 걸려있기 때문에 압력이 있기 때문에 6kg가 아니죠. 6kg 여기는 6kg 플러스 0.32 6.32kg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킹이
위로 물이 못 올라가게끔 이 패킹이 이렇게 막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위에 2차 측에 물을 다 빼준다면, 이렇게 빼준다면 이 패킹이 올라가겠죠. 1차 측 물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2차 측, 곧 저 물탱크 안으로 물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 정수기 밸브 온오프를 누가 시켜주냐? 요 솔밸브가 해주는 거예요. 솔밸브. 여기 보면은 워터 라벨 컨트롤러라고, 워터 라벨 컨트롤 밸브라고 써져 있네요. 요게 열리면서 물을 조정해주는 거죠. 그러면 뭐 요걸 뜯어보면 요게 220을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연결해주고,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은 가스켓 집어넣어서 이게 볼트너트 체결해주면 되는 거예요. 원리는 간단해요. 그리고 이 물이 이쪽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나오면 이 물이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은 배관 쪽으로, 2차 쪽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얘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쪽으로 가가지고, 아까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가가지고 따로 저 물탱크 안으로 들어가게끔 해놨었죠. 자, 이게 왜 있냐? 저기서 이 정수기 밸브를 저 위에서 만약에 이 정수기 밸브가 위에 있다 치면, 얘를 나 혼자 있다 치면 얘를 신호를 줄 수가 없잖아요. 이 분전함에서 신호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밸브를 열어주는 거예요. 열어주면 어떻겠어요? 밸브가 열어주면 물이 이쪽으로 흘러가가지고 빠져나가겠죠. 그럼 2차 측의 압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얘가 개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으로 이 정수기 밸브를 킬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솔밸브가 고장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열어서 정수기 밸브를 수동으로 개폐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밸브가 있는 거고요. 자, 이거 정수기 밸브 오늘 개봉했고요. 이 설치 작업은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수기 밸브에서 솔레노이드 밸브가 열려야지 정수기 밸브가 1차 측에서 2차 측으로 물이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PLC에서 이제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이쪽으로 보내주면은 이 릴레이에서 220V를 전가시켜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죠. 그러면은 여기 솔레노이드 밸브가 움직여가지고 자기장에 의해서 열리는 거죠. 이게 전자기장이죠. 코일이 전류가 흘러가지고 자기장이 발생이 돼가지고 밸브가 열리는 거예요. 물이 빠지면서 여기 이제 그 앞단에, 앞단이 아니라 여기 밑단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00A짜리 여기서 이렇게 정수기 밸브가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이제 패킹이 있고 여기에 이제 스프링이 있을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이쪽에 여기가 1차 측, 요게 2차 측. 그래서 1차 측의 압력이 뭐 4kg든 6kg든 간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뽑아가지고 관 8mm짜리인가? 10mm짜리 관 동관짜리를 이렇게 연결시켰죠. 여기 압력이 같아진다고요. P하고 P가 같아진다고요, 이게. 근데 여기 패킹에 스프링이 달려있다고 그랬죠. 이 스프링 압 때문에 이 평행이었던 압력이 평행이 파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프링 압력까지 플러스 되는 거예요. 2차 측에 압력이 스프링까지. 그러면서 이 패킹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솔밸브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게 개방되면서 물이 빠져나갈 거란 말이죠. 그럼 2차 측에 압력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이 패킹이 열리면서 이쪽으로 물이 흘러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솔레노이드 밸브는 큰 전류를 안 먹어요. 큰 전류가 먹으면 전류가 먹으면은 구리선에 열이 발생이 돼요. 그럼 위험하겠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온오프. 근데 220이 너무 얘가 부하가 너무 커버리면 여기서 스위치는 뭐예요? 이런 것들이 스위치죠. 보시면 이런 것들. 집에 뭐 이거 스위치 똑딱이 이렇게 똑딱 하잖아요. 그러면 스위치가 켰어.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가 약해요. 이것도 스위치가 여기에 구리선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데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열에 의해서 녹아버리죠. 끊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솔레노이드 밸브는 전류를 많이 안 잡아먹기 때문에 릴레이에서 바로 220V를 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전류를 많이 안 잡아, 부하를 많이 안 먹기 때문에 이 릴레이에서 보내주는 220V 전압에도 이 릴레이가 안 달라붙고 파괴가 되진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릴레이 경우에, 아니 솔레노이드 밸브에는 그냥 릴레이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아까 분전하면서 그냥 바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모터는 안 그래요. 모터는 되게 전기를 많이 먹어요. 삼성 모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380 전압을 올려주면 전류하고 반비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압이 높으면 전류가 그만큼 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고압 전류면 전류가 덜 먹기 때문에 더 유리한 거죠. 대신 위험해. 고압 전압이기 때문에 위험해요, 사람한테는. 그리고 기계에도 무리가 가겠죠. 너무 고압이다 보면. 그래서 이 PLC에서 신호를 보내주면은 얘가 이제 220V를 줄 거란 말이죠. 주면은 여기가
전자 접촉기 이거를 마그네틱 스위치라고 그랬죠. 마그네틱. 그러면 여기 밑단에 220을 전가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떡떡 해가지고 ON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위에 모터 같은 게 삼성이라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제 모터가 이제 전기를 삼성을 받아 삼성 모터를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전기가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붙었으면 이렇게 전기가 나갈 거란 말이죠. 근데 마그네틱 스위치 같은 경우는 고압의 용량에 따라서 틀리지만 용량이 대부분 커요. 마그네틱 스위치는. 그러니까 접점이 세 개가 다 달라붙은 거죠. 자기장에 의해서 다 달라붙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고압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강한 걸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기를 통해도 얘가 안 타요. 버틴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어때요? 큰 부하가 걸리면 얘는 조그마잖아요. 아까 보셨듯이 8핀 아까 보셨듯이 14핀 릴레이가 못 버틴단 말이에요. 이 모터를 돌리기 위해서 뭐 이건 지금 삼상으로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만약에 이게 그냥 단상이라고 220V 단상인 모터를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오면 얘가 못 버텨요. 릴레이 스위치가 이 전류가 많이 먹기 때문에. 그래서 스위치 역할은 마그네틱이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하 전류는 그 윗단에서 이렇게 흘러가게끔 해주는 거고, 모터를 돌리기 위해서. 뭐 그런 저기가 있는 거예요. 부하가 많이 먹는다 그러면 마그네틱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뭐 간단하게 요거 아까 그거 보셨지만 솔레노이드도 조그마잖아요. 이게 부하가 별로 안 걸리기 때문에 릴레이에서 바로 보내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부하가 많이 걸리면 한 번 더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리고 요 밑단에 또 뭐가 있냐면 RST 가기 전에 EOCR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류가 그 EOCR이 뭐냐면, 과전류가 흐르면 요게 다시 여기 접점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그쪽으로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과전류가 흐르면 이 접점을 띄워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EOCR이 이렇게 대부분이 붙어 있을 거예요. 그 밑단에. 설정 전압보다 이상이 되면은 이걸 모터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